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1번 분들이 아마 이제 이분 생각했을 때 좀 답답한 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핵심 카드로 오늘 바보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1번 분 생각하는 그 사람 보셨을 때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 좀 그렇게 느끼실 것 같거든요. 이 바보 카드 주인공처럼 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딱히 좀 진지한 생각, 별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나를 좀 정말 중요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이는 날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좀 깊게 들여다보면 지금 이 사람 속에 진짜 정말 그렇게까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1번 분이랑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분 관계는 좀 자존심이 걸려 있다, 좀 이런 점이 보이거든요. 마음이 딱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순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없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 자기 마음을 인정해 버리면 그러면 약간 본인이 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가볍게 행동하는 거고, 나는 뭐 관심 없어, 좀 이런 척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불균형이 읽히다 보니까 사실 두 분은 완전히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뭐 엄청 심각한 연인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서로가 약간 서로를 인식하고 좀 중요하게 여겼고 좀 의식하기도 하고 신경 썼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묘하게 좀 눈빛을 주고받았다든지 연락을 정말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둘만 아는 뭔가 분위기, 이런 날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1번 분도 이 사람 생각하셨을 때 그냥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정리하긴 좀 어렵다라고 보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순간에 보면 나를 의식하는 것 같거든요. 어느 날은 또 약간 이거 나 떠보는 거야? 좀 그런 날도 있고요. 그냥 안부를 묻는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뭔가 좀 타이밍 같은 거를 좀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뭐 장난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내 반응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확실히 좀 투명하지가 않은 분이거든요. 아예 정말 뭐 아무 감정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나도 사실 입장을 정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꼭 한 번씩은 신경 쓰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그게 뭐가 확실하게 좀 도장 찍게 만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대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구는 건지? 나 혼자만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1번 분들이 이렇게까지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요. 일단 이분은 감정이 있거든요. 대신에 그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감추고, 이제 그 감정의 표현 방식에 지금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바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가벼운 모습들은 강할 거예요. 편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냥 지인처럼, 때로는 정말 익명의 사람처럼 흘려보내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날은 보면 합이 되게 잘 맞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순간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카드에서 말해주는 이 패배감. 이 카드는 자존심과 상처와 경쟁심,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이 사람은 1번 분이랑 그냥 막 편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은근히 좀 이기고 지는 그런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면 뭔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싫어요. 그리고 또 서운하다고 말을 해버리면 자기가 사실은 서운하다는 건 뭔가 기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들키는 그런 순간이죠. 결국 자존심이 걸려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그거를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1번 네가 신경 쓰이는 거 맞다. 근데 내가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내가 더 불리해질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또 싫어. 좀 이러한 마음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차원들이 약간 좀 미성숙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호감이 있는데 질투도 있고 이게 좀 자존심도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엉켜 있기 때문에 1번 분 보실 땐 헷갈리죠. 감정도 있는데 자존심이 같이 물려 있으니까요. 서로 완전하게 솔직할 순 없는 상태고 뒤엉켜 있으니까 뭔가 멘트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거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두 분은 약간의 상황적인 맥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교황도 나와 있는데 두 분 사이에는 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선, 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이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뭐 같은 학교라든지 같은 직장, 이 공간에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좀 보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어떤 알고 지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나는 원래 뭐 이런 사이야, 약간 고정된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차이가 난다든지 뭐 사회적인 지위, 직급이나 어떤 직책, 여기에 차이가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다가 그냥 빠져버리자니 안 되는, 좀 신경 쓰이는 조건이 있는 거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내가 하자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대신 그게 그냥 갔다가 바로 올 수가 없어요. 뭔가 분위기를 봐가면서 한 발 걸쳤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1번 분한테 다가가고 싶었다도 또 이게 뭔가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상처받을 것 같으면 바로 발을 빼는 거죠. 또 오늘 완즈 기사랑 동전 2번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나갈까 말까 계속 저울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 문제가 일단 큰 거예요. 이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 이 사람 문제거든요. 1번 분이 매력이 없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번 분도 이 사람 행동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걸까? 저 사람 진짜 진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외로워서? 아니면 내가 편해서 나를 건드리는 거야? 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보이고요. 근데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카드들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심심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자기의 모든 행동들에 다 책임질 수 있는 레벨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두고는 1번 분들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를 물어보면 안 되고, 너는 너의 마음이 있겠지. 근데 너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겼을 때 그 행동을 정말 꾸준하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너는 너의 행동에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 더 크다고 보이고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을 두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을 펼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컵 7번 생각 되게 많거든요. 상상도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칼 6번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눈에 띄는 행동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이 좀 잔잔한 호수인데 거기에 이 사람이 돌 하나 딱 던지는, 그래서 돌 때문에 호수가 다 출렁이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돌을 일단 던질 건데 그 던지고 나서 이 호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1번 분이 저 사람이 돌 던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맞춰줄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나는 호수가 지금 움직이든지 말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약간 1번 분이 발을 빼셔야 되고, 애매하게 이 사람이 돌 던지는, 밀당하는 그런 순간에 휘둘리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오늘 조언 카드들까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한테 요즘 뭐 하냐? 약간 이렇게 가볍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돌 던지는 행동이죠. 이제 그럴 때도 나 그럼 발 뺄 거니까 나 그냥 똑같아 뭐, 약간 이렇게 너무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도 여기다가 대응을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사실 요즘 좀 바쁘긴 했어. 근데 너는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너 나한테 돌 던졌어?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약간 오히려 공을 다시 넘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던졌는데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계속 또 애매하게 말을 돌린다거나 그러면 진짜 이제는 1번 분이 발을 빼는 게 좋아요. 내가 너 돌 던지는 건 네 맘이지만 나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 다음에 얘가 행동을 하는 게 뭔가 또 다시 심드렁해진다거나 또 자기 멋대로 반응한다거나, 그러면 진짜 이게 내가 발 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사람은 지금 자존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밀당에 나도 말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는 이제 내가 막 그렇다고 일부러 막 차갑게 대한다거나, 나도 그러면 답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밀당한다거나, 그러면 계속 나도 이렇게 밀당의 에너지에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당연히 그걸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분이 계속 서로 이기고 지는 게 누군지 그것만 더 신경 쓰게 되고 결국 말려들어서 자존심 싸움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 그 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벨 누르고 바로 도망가려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진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벨을 누른다는 건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고 계속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싶은 의지가 살짝은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이 딱 열렸을 때 자기가 너무 오래 기다렸고 나는 진짜 1번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었어. 진심으로 기다렸어. 이렇게 보여지면 자기는 그게 조금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벨 누르고 도망갔을 때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와서 잡을 순간 그걸 기다리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결국 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 문 앞에 계속 서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벨을 누르나 그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무 맞춰주지는 마시고요. 애매하게 고는 장면이 조만간 이제 올 건데 그때 그냥 100% 받아주거나 100% 거절하지 마시고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질문으로 나도 너의 마음에 벨을 눌러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바꿔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났을 때 훨씬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그걸 결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오늘 카드들 보면 두 분 관계를 봤을 때는 사실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이 먼저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이 사람 자체가 사실 감성보다는 조금 이성이 강한 사람일 것 같아요. 자기 감정과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바로 표현하지도 않을 거고 그걸 조금 섬세하게 로맨틱하게 표현하는 분도 아닌 것 같고요. 멘탈이 조금 중심이 잡혀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면도 있나 봐요. 일반적인 이 사람은 인간관계,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기가 어떤 지켜야 되는 선이나 기준,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조금 차분하고 이런 분들은 때로는 조금 차가워 보이기도 해요. 감정적인 표현 같은 건 잘 안 하기도 하고 말투나 목소리도 약간 조금 가라앉아 있고 방방 뜨는 면은 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을 읽기가 어려우시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다면 있는데도 일부러 조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구분이 잘 안 될 수밖에 없겠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번 분 필요할 때는 조금 그래도 챙겨주는 면도 있고 도와주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좀 차가운 사람, 잘 안 그럴 것 같은데 나한테 좀 잘해준다. 나를 은근히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약간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가까워지려고 하면 다시 또 차가워지고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두 분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도 사실 감정만 따라서 움직이긴 좀 어려운 관계겠다라고 보여요. 이런 관계성이 있는 경우는 보통 뭐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모임 안에서도 역할이 조금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니면 두 분이 정말 예전에 사귀었기 때문에 아니면 애매한 뭔가 썸을 타다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두 분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친해지자, 가까워지자, 우리 만나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있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걸림돌이 있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두 분 사이에 이게 거리감이 좁혀지기 어려운 약간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분이 과거에 접점이 있었다가 멀어진 상태라면 진짜 그 과거 사건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보다도 더 어색해진다거나 좀 더 관계가 틀어지고 이상해지면 나머지가 좀 곤란해진다든지 아니면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이제 와서 탁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번 분 좀 고민되실 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딱 선을 지켜요. 근데 그게 선을 지키는 게 예의를 지키는 건지 아니면 나 혼자만 그냥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거죠. 결정적인 타이밍이 됐을 때는 뭔가 탁 문 닫고 가버리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두 분 자체가 각각을 따로 놓고 봐도 좀 관계 안에서는 천천히 가야지 편하고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야 더 맞는 그런 스타일로 보이긴 해요. 관계를 맺어간다라고 할 때도 뭐 어떤 관계든지 약간의 배려도 있어야 되고 잔잔하게 보여주는 믿을 수 있는 행동 이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두 분 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로 뭔가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행동으로는 좀 의식하는 것 같은 그 텐션을 서로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핵심 카드로 정의가 나온 걸 보면 일단 이 사람이 이번 분한테 자기 마음 숨기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건 또 그냥 심플한 단순한 호감은 아니고요. 생각이 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걸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있으니까 더 계산하고 있는 건 맞아요. 딱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나는 네가 2번이 신경 쓰이고 있는 건 맞아. 근데 내가 그렇다고 마음만 가지고 행동하면 진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고 또 자기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뭔가 날 것으로 100% 생각 없이 표현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차원이죠. 가볍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볼 수 없으니까 더 조심하는 면도 있는 거죠. 이번 분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우리 둘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둘 중에 누군가가 상처받진 않을지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분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타워 카드, 달 카드. 아마 이 사람은 처음에 이번 분을 그냥 뭐 괜찮은 사람이다. 같이 있으면 뭐 무난하다, 편안한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여기까지 정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타워 카드가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관계로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탁 뭔가 달라진 면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다든지 이번 분의 표정이 눈에 꽂힌다든지 또 특히 타워 카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그 순간도 약간의 소유욕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달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타워의 순간들을 온전히 내가 인정하지를 못해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번을 신경 쓰고 있는 거지? 이건 호감인가? 아니지 않나? 계속 생각이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분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애매하죠. 근데 지금 다음에 보시는 카드에서는 컵 3번이랑 동전 시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곧 어떤 현실적으로 진짜 이번 분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려고 하고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평판을 듣는다든지 각을 좀 재보려는 그런 행동도 할 거예요. 이번 분이 뭔가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들을 들었을 때 딱 직감이 들면서 이게 나한테 기회다라고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라도 뭔가 용건을 가지고 다가가고 싶고 부담되지 않는 정도 안에서는 연락도 해보려고 하는 액션은 취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친절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은 정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정의 카드 있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잘해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의 카드는 자기 에너지랑 자기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분한테 이제 뭔가 이 사람이 기억을 해준다든지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행동들이 그냥 뭐 일반적인 예의 수준은 당연히 넘어선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 찰랑찰랑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답답하실 수는 있죠. 또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게 감정을 또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도와주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됐냐? 어떻게 됐냐? 너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하지 않냐? 약간 되게 공적인 용건식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감정을 터치하는 멘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정말 일 얘기 아닌가? 너무 사무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태양이랑 완즈 기사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걸 보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관계로 갈 가능성,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더 크게 나와 있고요. 표정이 좀 더 풀리기도 하고 말투도 부드러워져요. 이제 그래서 대표적인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번 분이 뭔가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이제 그걸 기억했다가 그때 얘기했던 거 어떻게 됐냐 라면서 접점을 만들고 대화를 만들어 가고요. 평소보다 이 사람이 말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서 분위기 자체가 좋아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 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막 자기 마음이 완전히 오픈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두 분이 엮였던 장면이 있을 건데 그 다음에 또 약간 흐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나만 김칫국 마신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사람은 중간중간에도 좀 더 여러분도 점검을 해줘야 되고 말도 걸어줘야 되고
약간 내가 그때 있었던 일, 당신이 도와줬던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하듯이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라고 약간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런 노력도 좋을 것 같아요. 속도를 되게 천천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언 카드까지 보면 좀 더 약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거, 그냥 일단은 아는 사람 중에서 좀 더 편한 사람, 요 정도 간격을 유지하자는 마음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같이 성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되게 관계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번 분도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뭘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냥 뭐 감사하다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감사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놓칠 수 있었는데 직접 이런 것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꼼꼼히 진짜 잘 보시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뭔가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멘트를 해보시면 진짜 좋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칭찬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동, 자기만의 판단력 이런 게 지혜로운 차원으로 인정받아야 훨씬 더 마음이 풀어지고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내가 이 코크리에이트는 다 맞춰주고 기다려주는 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날 챙겨주긴 하는데 그런데 내가 피드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피한다. 계속 나만 기다리고 보고하게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도 같이 협력하자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나를 진짜 배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의 이런 지속적인 행동이 결국은 끝까지 회피하려는 건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되게 아직 갈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관계예요. 도자기를 만들어 가듯이 약간 빚어줘야 되는데 두 분 관계를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쟁쟁한데요. 이제 여러분은 아마 보통 사이는 아니실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진짜 지금 3번 분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특히 어떤 특정한 장면을 좀 반복해서 계속 리플레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과거라는 게 뭐 엄청 대단한 로맨스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조금 가까웠다가 멀어진 사이, 약간 애매하게 끝나버린 썸일 수도 있고 약간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알고 지냈다가 지금은 좀 애매해진 사람? 스파크가 어쨌든 한 번은 딱 합이 들어왔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좀 애매해진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3번 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그 사람은 이제 그때 했던 어떤 말이나 그 당시의 분위기나 뭐 연락했을 때 둘이 주고받았던 멘트 그 중에서도 약간 어색하고 뻘쭘해진 순간들 알면서도 살짝 발을 뺐던 모른 척했던 케미, 텐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거를 3번 분도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도 진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핵심 카드에 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그걸 뭐 꺼내서 정말 대놓고 크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자주 꺼내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는 못하는 좀 그런 상태에 가깝고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3번도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까? 나만 종종 생각하는 걸까? 그때 우리 단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지금 다시 만나면 그때랑은 다를까? 나만 이런 생각하나? 계속 이 사람도 좀 복잡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카드를 고르신 3번 고르신 분들은 이 사람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탁 촉이 좀 켜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 좀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끝내버리기는 좀 아쉬운데.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뭘 하자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고 있고 신경 안 쓰는 척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태가 뭔가 두 분 사이에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달 카드도 보시면 이제 주인공이 눈을 감고 있잖아요. 사실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지금 미간이 약간 찌그러져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근데 이게 진짜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눈을 떠서 이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을 보여주는 게 두려운 거죠. 자기도 이 감정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모습이고요. 일단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그리움인지 아쉬움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인지 자기도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오늘 결정적으로 컵 6번 카드 기억과 추억에 대한 얘기도 나왔거든요. 3번 분이 했던 말이나 뭔가 목소리, 말투, 같이 있었던 장소나 분위기 여러 가지가 지금 기억 안에 있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도 달 카드는 계속 그걸 누르고 있거든요. 본능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3번 너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걸 내가 아예 대놓고 꺼내자니 내가 정말 못 견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걸 모른 척하고 있고 누르고 있는 거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타로 카드도 보시면 정의랑 여사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정의는 좀 차갑기도 하고 냉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사제가 계속 밑에서 꿈틀대고 있어요. 나는 비밀이 있어. 나는 말하지는 못해도 진심이 있다니까? 계속 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사제는 근데 이렇게 본능은 되게 강한데 그거를 그대로 말하지를 못해요. 아마 3번 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사람도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너는 무슨 생각이었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 왜 그렇게 행동했냐? 지금도 내 생각하냐? 좀 이런 질문의 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날것으로 질문하려고 하면 3번 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만 이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좀 참고 계시는 그런 질문의 결이 있는데 그걸 이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의 카드가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물어볼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정의, 스스로 판단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이 지금 보여주시는 뭔가 표정들, 말투들, 지금의 SNS, 뭔가 실생활, 여기서 보여진 행동들 그걸 보면서 자기가 뭔가 계속 추론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가만히서 바라보면서 자기 혼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침묵으로 보이는데 이 침묵 자체가 무관심은 아니에요. 여사제는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 충분히 있는데 그냥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다음에 동전 6번이랑 칼 8번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3번 분이랑 뭔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들 혹은 마음을 주고받는 거, 정성을 주고받는 거 그런 게 어땠는지 그걸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계산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무 받기만 했나? 내가 그때 너무 예의가 없었나? 그럼 내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내가 지금 연락해도 될까? 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자기도 어느 정도는 해줬어야 됐는데 그걸 내가 지금 와서 해도 될까?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 미안한 걸 그냥 표현하자니 좀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다시 다가가면 그래도 괜찮을까? 내가 그때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와서 플러스 해도 될까? 당연히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행동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요. 칼 8번이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가 있거든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 사람을 묶어버리고 있어요. 괜히 이상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연히 마음이 가더라도 몸이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동전 3번이랑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두 분은 접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뭔가 소식을 듣게 된다든지 정말 우연처럼 다시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뭔가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정말 누르고 있고 모른 척하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떤 계기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고 특히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아래에 있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예전에 못했던 얘기들, 진짜 꺼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오늘 조언 카드까지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힘을 정말 제대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하셨을 때 뭔가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할 필요는 진짜 없겠다고 보여요. 진짜 자연스럽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물 흐르듯이 해야 돼요. 내가 막 억지로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해서 뭔가 착착 진행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이 사람 달 카드 있으니까 바로 이 어둠 속으로 도망가거든요. 동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도 나도 너무 겁먹게 되니까 도망가고 나도 피해가자 이럴 것까지는 없어요. 오늘 마지막 카드가 사실 결정적인데요. 주고받는다? 그게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만약에 3번 분이 예전에 과거에 두 분 관계를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이 더 많이 배려하셨다. 더 뭔가 기다려줬다. 더 이해해주고 그랬다. 그렇다면 이젠 진짜 주고받음의 균형을 생각해서라도 이젠 진짜 안 된다라고 보여요. 조만간 다음에는 이제 두 분 사이 접점이 만들어지는 거는 확실한데 그 타이밍이 이제 운명이 만들어주는 거라 사람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장면이 왔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정말 나한테 과거에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나한테 이번엔 뭘 주는지 어떤 점이 플러스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만 또 이러는 건지 정말 나를 배려하는 건지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이젠 정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지 예전이랑은 얼마나 다른지 내 마음은 존중해 주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교환한다라고 말하는 이 카드는 약간 이 선물은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가 서로 어느 정도 빚을 지고 그리고 나서 돌려주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선물을 받은 만큼 줘야 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는 사실 좀 감정을 덜어내야 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내가 오랜만에 이 사람이랑 연락을 했어요. 그럴 때 그냥 선물 자체, 오늘 주고받는 것에 집중해야지 과거 걸 다시 막 꺼내가지고 감정의 토네이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이제서야 왜 연락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이 주고받는 선물에 집중할 수가 없으면서 결국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의 대화가 어떻게 오고 가는지 따뜻한지 지금의 오늘의 온도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추억을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 추억을 건드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또 도망가는지 아니면 정말 추억의 좋은 점을 살리면서도 지금의 나, 현재의 나한테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것도 봐야겠죠. 과거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서 그냥 과거를 좋게 생각해서 똑같이 반복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때에 대한 철저한 반성, 자기가 부족했던 거 아니면 자기가 아쉬웠던 거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기억도 있을 거고 그리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걸 한번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좀 멈춰있는 상태들이 조금 강하게 보여요. 일단 핵심 카드로 지금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 뒤를 보면 후광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지금 4번 분 생각하면서도 부정이냐 긍정이냐 중에서는 긍정적인 쪽이 더 강해요. 일단 4번은 나한테 조금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다. 또 좋은 사람이다. 여기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바꾸고 싶어. 이게 좀 부족해요. 이제 그래서 멈춰있는 상태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아예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4번 분이 이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인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멈춰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나 에너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두 분이 아예 너무 불편한 사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연락을 하려면 사실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 연인이다라고 해도 두 분만이 공유하는 뭔가 과거의 시절들 아니면 각별한 추억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나의 이런 면을 알고 있지 약간의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나만의 어떤 아무도 모르는 과거 그런 장면들 나의 약점도 알고 있어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조금 편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상태에서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어떤 사이야? 딱 이렇게 말하기는 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관계다.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보이고요. 결국 이렇다는 거는 두 분 사이에 좀 따뜻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4번 분도 딱 떠올리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그렇다고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나를 조금 특별하게 때로는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나한테는 좀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관계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두 분만의 뭔가 공유하는 게 있는데도 지금
약간 이제 와서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별거 아닌 사람인지 약간 그런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두 분 관계는 오히려 좀 너무 편해서 더 지금 풀기 어려운 그런 관계도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아예 뭔가 대판 싸우고 물고 뜯고 그랬으면 다시는 안 본다. 정리가 되게 깔끔한데 두 분은 약간 뭔가 애매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다른 사람한테서는 절대 있기 어려운 뭔가 말이 딱 통했던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약간 대충은 알고 있고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했던 순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두 번째 카드에 컵 10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정말 만족감이 있고 따뜻해요. 약간 가족 같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4번 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확실히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 지금의 두 분 관계가 이 사람한테는 지금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물고 뜯고 싸우면 그럼 더 어색해지는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그렇게까지 싸울 일이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확 가까워지려고 해서 내가 뭔가 4번한테 말을 걸어볼까? 그러면 4번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4번 분 생각하면서도 나는 4번이랑은 좀 각별한 사이고 좀 편하기도 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서 뭐가 달라지면 나의 이 편안한 상태가 깨질 것 같아. 그거는 정말 싫어. 좀 이런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오늘 타로 카드 보시면 칼 2번이랑 완주 5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칼 2번은 진짜 회피하고 있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일단 지금 이 사람은 결정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속에는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능을 제대로 마주하는 걸 피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 4번 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 4번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나의 내면에서 온전히 정말 이 상태 유지하고 싶나? 아니면 바꾸고 싶은 건가? 그런 질문을 생각해야 되고 마주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질문이 자기한테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생각났을 때는 일단 눈을 감는 거예요. 4번 분 생각하면 지금의 요 정도 거리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완즈 왕이랑 완즈 1번이거든요. 사실 두 분 사이에는 불씨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먼저 4번한테 연락할까 이런 마음 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칼 2번이 다시 와가지고 아니야 괜히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지금 막고 있는 대립의 상태지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어쨌든 마음속으로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현실에서 발동이 걸려버리면 그 다음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사실 나쁘진 않은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뭔가 괜히 욕심냈다가 그러면 나는 망쳐버릴지도 몰라. 내가 사실 4번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계속 의식에서 누르고 있는, 붙잡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행동으로 안 보이면 4번 분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가 아예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기대도 안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때로는 뭔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근데 막상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우린 어떤 사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답 안 할 것 같고 그때는 뭔가 도망갈 것 같고 씹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지금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컵의 시종, 완주 시종 이렇게 나왔거든요. 분명히 이 시종 카드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뭔가 안부를 물어보는 장면이 있을 건데 그때 분위기는 지금과 확연히 달라요. 4번 분이 옛날에 말했던 얘기 그거를 다시 꺼내면서 이거 기억하고 있었네?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챙겨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평소보다 다른 느낌은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두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 거냐 안 걸 거냐 뭐 연락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연락의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도 또 그냥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지금의 상태에서 바뀌어버리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 많은 사람, 우리가 좀 불안한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작은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4번 분이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이 사람 되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차갑게 대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아예 너무 매달리는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바로 이게 막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엄청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마음도 또다시 막 오락가락 해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조심하게 대해야 되는데 너무 무심하게 대하는 것도 안 되고 대신에 또 너무 몰아붙이는 거 이것도 안 되겠죠.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먼저 나온 카드가 이제 구름을 바라봐라. 천천히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걸 멍하니 보다 보면 이 구름이 이렇게 저렇게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 구름 모양을 바꾸고 혹은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타고서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자라고 하면 사실 시간 되게 금방 가요. 그리고 구름 보다 보면 그 머릿속에 있던 잡념들, 쓸데없는 생각들도 좀 사라지고 명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 4번 분도 이 사람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볼까? 뭐 여러 가지 각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뭔가 바꿔보려고 그러고 내가 뭐 애써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실 여러분 오히려 더 지칠 수도 있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거에 맞춰서 바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주변에서 뭐 어쩐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압박한다고 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4번 분이 이 사람을 관찰하고 막 의미를 물어보고 재촉하고 그러면 이 사람 정말 나 안 내려갈 거야. 다시 또 눈 감을 거거든요. 그냥 말자. 이렇게 결심해버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여러분이 긴장을 풀어야 되고 정말 바람에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뭐 어떤 행동을 보여주든지 그런 거를 되게 막 하나하나 다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라지는 것도 없거든요. 이 사람은 조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거 플러스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것까지 이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이 사람의 행동들 이걸 조금 더 먼 그림에서 종합적으로 하늘에 있는 구름 보듯이 조금 멀리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믿음이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하다. 특히 이 카드는 서로 마주보는 쌍둥이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동질감,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얼마나 동등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꾸준히 나를 존중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사실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약간 두 분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한 면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의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도 흘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우리 모두가 한편으로는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쨌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은 딱히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게 4번 분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오늘 지금 시종 카드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 마음을 조금은 표현하는 방향으로 미래의 결정적인 사건 하나는 만들 거거든요. 그걸 그때 딱 보시면서 그게 아직은 시종의 단계, 좀 낮은 단계, 성숙도가 좀 낮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복되고 어느 정도 꾸준한지 그걸 보셔야 돼요. 네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그러면 나도 여기서 한 걸음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확신들이 좀 생기는 포인트가 올 거예요. 지금부터는 약간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큰 그림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진짜 이 사람 때문에 5번 분이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조금 그냥 지나가기는 어려운 묵직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이 사람이 속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분은 일단 그냥 뭐 가볍고 편하고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어느 정도 성숙하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막 엄청 크게 상처를 주고 싶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내가 정말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자면 진짜 더 세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좀 더 감정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도 있는데 뭐 화를 냈든 아니면 아예 나는 진짜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까지 하려면 할 수는 있었는데 근데 두 분 다 약간 우린 좀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표현을 좀 정제했던 것 같고 약간 서로 참으신 포인트가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세게 나가지 못해서 둘 다 약간 서로 성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관계다. 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5번 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 마음을 감추고 숨길까? 그런 의문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는데 뭐 더 없어요. 나를 신경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말 걸기는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이 뭔가 힘든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나한테 털어놓진 않아요. 아예 차라리 나 너무 힘드니까 이거 도와줘 라고 말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딱히 그걸 털어놓지를 않으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오늘 핵심 카드로 힘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힘은 이 감정을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고 얘는 감정을 다스리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속에 아무 생각과 아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막 파도처럼 치는데 그걸 정말 잘 참고 있고 버티고 인내하는 거죠. 힘 카드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보통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거는 미성숙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카드에서도 약간 조금 선을 긋는 사람, 냉철한 판단력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과거에 이미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뭐 감정을 막 드러냈다가는 이건 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5번 분을 지금 이 사람이 만만하게 보진 않아요. 사실 나의 이런 힘듦을 5번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여기서 뭔가 미성숙하게 허술하게 했다가는 나의 뭔가 치명적인 약점을 들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고 일부러 더 차갑게 굴기도 하고 좀 딱딱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 사실 5번 분 신경 쓰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내가 너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긴 어려워. 내가 사실은 조금 약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다 보여주자니 너무 내가 들킬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나는 자존심 상해. 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진짜 말할 수 없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단점, 약점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힘든 부분들, 일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 문제라서 좀 더 민감할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 가정사 아니면 자존심, 진짜 과거에 뭔가 치명적인 실수들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금 자존감이 좀 낮아진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말하면 구차할 것 같아.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구체적인 상황들은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분은 사실 자기 삶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를 배려하고 신경 쓸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상태다. 이제 이런 부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오늘 타로 카드들 보시면 완즈 10번이랑 칼 3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짐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진짜 확실해 보이죠. 해야 되는 일도 되게 많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금전적이든 뭔가 심리적이든 일단 이 사람은 여유가 좀 없다라고 보이고요. 칼 3번은 또 이렇게 가슴에 상처를 받았고 칼에 찔렸고 아프고 서운하고 자존심 상했어. 좀 이런 카드거든요. 이 사람 진짜 좀 조합을 봤을 때도 지쳐 보이죠. 지쳤을 수도 있고 상처 자체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5번 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람은 그래 나한테 너무 차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이 진짜 너무 무거워요. 손에 짐도 너무 많고 어깨도 되게 무겁고 너무 피곤해요. 이 상태에선 당연히 다른 사람 짐은 들어줄 수가 없죠. 좀 안쓰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5번 분이 다 받아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완즈 10번이랑 칼 3번은 둘 다 본인이 힘든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사는 거 다 힘든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진짜 안 되잖아요. 자기 삶은 어쨌든 자기 삶에 무게를 짊어줘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회피한다든지 나 너무 힘드니까 도망갈 거야. 이거 무책임한 거고 갑자기 또 외면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럼 또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정말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아마 5번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삶이 힘들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마음이 없어서 이러는 건지 내가 여기서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부담되는 건지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 아예 잊어버리고 때려치자니 마음이 좀 복잡해. 약간 이런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카드들 보면 일단 이 사람은 5번 분을 신경 쓰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그거를 뭔가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없는 상태예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 삶의 방어를 먼저 해야 되고,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정말 깨질 것 같은 아주 약한 유리잔 같은 게 지금 자기 인생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5번 분 앞에서는 좀 강한 척도 하고 싶고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진 않은데, 근데 지금 내가 유리잔 들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좀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내 감정을 숨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제 그리고 또 다음 카드들로 근데 힘이랑 태양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두 분 관계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커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거 5번 분한테 티내고 싶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고, 어쨌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본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별말 없다가도 툭 던지듯이 5번 분한테 그냥 연락하면서 사실 나 요즘 너무 정신이 없었어. 내가 그때 여유가 없었어. 내가 좀 예민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 뭔가 털어놓듯이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5번 분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온 카드들이 교황이랑 바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은 지금의 상태랑 또 과거의 상태랑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도 갈 수 있어요. 교황은 제도와 규칙 이런 뜻이 있는데, 바보가 진짜 밑에서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상을 깔아주고 있거든요. 두 분이 이제는 예전에 절대 가본 적 없는 상황에 새로운 제도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를 씻어내고 치유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두 분 사이에서는 아마 일단 5번 분 입장에서 나온 조언 카드이기 때문에 5번 분 기억하시는 약간 서운한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 서운한 거 아예 없던 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내가 다 이해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 힘들다고 자기 인생 힘든 거지 그걸 내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서운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거를 계속 힘든 거 무시하면서까지 그때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들쑤시는 것도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는 과거를 아예 지워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내가 과거에 멈춰있는 건 아닌지,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드에 지금 비가 내리는 장면을 말을 하는데요. 비가 오면 일단 땅이 젖어요. 그래서 또 싫기도 하고 뭐 좋은 점도 있고 싫은 점도 있는 거죠. 원래 인생이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 비가 와야 그 공기 중에 막 떠다니던 먼지 이런 게 씻겨 내려져 가거든요. 과거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비가 와서 좀 씻겨 내려가서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사라져야 되는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한테는 남는 거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게 결국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똑같이 그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또 오늘 마지막 카드 보시면 유연하게 대처해라 이 중요성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연하자는 거는 그냥 다 받아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연하다고 해서 다 꺾어버려고 부러져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의 허리, 중심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어쨌든 유지를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조금 더 넓게 보자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힘들다 하니까 정말 뭐가 힘든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혹시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아 정말 절대 받아줄 수 없다. 이건 진짜 엮이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정말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또 5번 분의 감정과 5번 분의 가치관도 정말 중요해요. 그냥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지금 힘들다고 하는 이 사람의 어려움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걸 내가 어디까지 함께 안고 갈 수 있을까? 나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이상 중요한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